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왜 우영우 변호사가 고래를 그렇게 좋아할까? 엊그제 이 생각을 딱 떠올리고 이거구나. 그럼요. 이 세상에 장애가 없는 동물은 없죠. 우리가 어떤 분을 장애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 우리 인간 중에 장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눈이 많이 나쁘니까 눈 나쁜 장애인이고요. 뭐 제 주변에 어떤 분은 팔이 조금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다고 그래서 또 그런 장애인이고, 세상 모든 동물은 다 장애를 조금씩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나치게 인위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장애를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를 제외한 다른 동물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느냐, 이거보다는 살아가면서 온갖 사고를 당하니까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부터 얻는 그런 장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많은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태어난 동물들 중에서 생애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마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 거고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주로 이동하고 사는 동물들, 예를 들면 코끼리 같은 동물들은 장애를 얻으면 꼭 그 아이들을 그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이동하는 행렬을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그냥 뒤처지다가 그냥 홀로 남고 거기서 잡아먹히거나 뭐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고요. 정주성 동물들, 하이에나라든가 사자라든가 뭐 이런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치들이 있으니까 조금 상황이 덜 하긴 하죠. 대개의 경우에는 다치면 야생동물 사회에서는 죽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거죠. 우리랑 가장 유전적으로 가까운 동물이라는 침팬지의 경우도 가장 극적인 케이스는 조잉구달 박사님이 건비에서 연구하던 어느 시절에 소아마비가 침팬지들 사회에 돌았거든요. 가장 처참했던 건 상당히 지위가 높은 수컷이었어요. 근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팔도 제대로 못 쓰고 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참 야속하게 평소에 그 친구보다 서열이 낮아서 언제나 그 친구 주변에서 막말로 얘기하면 아양도 떨고 제법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고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수컷을 몰아내고 짓밟고 하기 시작하는. 근데 이건 침팬지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야생동물 사회에서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실수로라도 부상을 당해서 몸이 불편해지면 그냥 가차없이 그 사회에서 매장되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아무도 몰랐지, 이런 얘기 하나 하려고 지금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왜 우영우 변호사가 고래를 그렇게 좋아할까? 아무리 뒤져봐도 야생동물 중에 우리 인간을 빼고 장애를 갖고 있는 동물을 돌봐주는 동물은 고래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 중에서 고래만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다친 동물, 장애가 있는 동물을 돕는 동물이에요. 엊그제 이 생각을 딱 떠올리고 이거구나. 세상에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고래를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설정을 만들었을까? 제 나름대로 발견했어요. 고래는 무태 살다가 물로 돌아간 포유동물이잖아요. 허파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다쳐서 정신을 잃는다든가 기운이 없다든가 그러면 물로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숨을 쉬지 못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익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다른 고래들이 그 한 마리를 등에 업고 다녀요. 참 대단한 동물이죠. 그래도 동물 사회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만큼 주변을 살피고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살펴주고 이런 동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할 때 안 하는 경우도 제법 있잖아요. 우리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그런 걸 우리가 참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우영우 변호사가 꿈꾸는 세상은 고래들 세상이 아닐까.
고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누가 다쳤는데 고래가 몰라라 하고 도망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드시 그 고래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모두가 덤벼들어서 일하고 이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인간 사회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회가 고래 사회입니다. 그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오늘 재미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주변에 얘기도 안 하고 꽁꽁 싸가지고 오늘 와서 이렇게 고의 펼쳐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책에 장애에 관한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미국에는 참 많거든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어느 날 이렇게 서울 시내 걷다가 그런 광경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서울에는 휠체어 탄 분들이 이렇게 없을까?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적은가? 아니면 휠체어가 많이 보급이 안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한동안 길에 나설 때마다 관찰을 해봤어요. 결론은 뭐냐? 휠체어 탄 사람들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도시인 거죠. 그 글을 쓰기 전에 관찰한 게 뭐였느냐 하면 휠체어를 타신 분이 차가 이렇게 인도를 막고 있어가지고 차도로 내려서서 이렇게 가갖고 저리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차들이 그냥 뭐 빵빵하고 막 옆으로 지나가고 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잠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교통 정리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겨우 저만큼 가서 인도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깨달았죠. 서울 시내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제가 쓴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돌고래나 고래만큼 정말 잘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원하는 건 이 정도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 그런 걸 그냥 같이 누릴 수 있게 그 정도로만 배려해달라. 제가 보기엔 그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왜 이 문제가 종종 사회 문제가 될까?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래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보살피잖아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해를 끼치는 수준으로까지 행동하는. 네, 안타깝지만 제가 오늘 몇 차례 얘기한 것처럼 우리랑 유전자를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는 침팬지랑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수준이 되면 내가 왜 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냐.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다 발려내고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장애가 무슨 뭐 훈장이냐 뭐 이런 소리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정명석 변호사를 시청자들이 무지하게 좋아한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의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정명석 팀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해야 할 그 정도를 딱 보여주는 사람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영우 변호사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은 딱딱 해주면서 배려를 하는 그게 굉장히 시청자들의 호응을 지금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하자는 거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주자.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읽어낸다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사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그 정도라는 거죠. 지나치게 일부러 잘해줄 필요까지도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중에 상당수는 그 드라마를 보고 그래야지 뭐하고 다 해놓고 길 나서서 장애인한테 눈살 찌푸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 지금 많겠죠. 그럴 때 하여간 저도 늘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은 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나를 자꾸 기억하고 사는 건 어떨까. 우리 그런 경험들을 살면서 몇 차례 다들 겪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우린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봐요. 부자연스러운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보고 또 이런 책을 읽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런 책이나 드라마에서 경험했던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경험에서 느꼈던 그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시간 내서 그런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닐까. 애써서 그런 거 다 해놓고 거기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건 좀 되게 섭섭해요. 그런 데서 느꼈던 그런 감정 버리지 마시고요. 마음속 어디 한 구석에 이렇게 잘 담아가지고 다니다가 비슷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정명석이 돼 보는 거죠. 저희가 제주에서 꼬리 지느러미가 없는 돌고래를 발견했어요. 저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오래라고 부르는데, 오래라는 돌고래를 그동안 관찰해 갖고 걔가 어떻게 살아남고 있느냐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논문으로 썼는데, 모습을 보면 선천적으로 꼬리가 없이 태어났는지 사고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지켜본 한 2년 반 내에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꼬리 없이도 자기 몸통하고 다른 지느러미만 가지고도 제법 버텨내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도 그래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속력이 떨어지니까 아마 힘든 상황이 뭐 자주 연출이 되겠죠. 달리기 내기 하는 식으로 뭐 꼬마들 그냥 길에 나섰다 하면 내달리잖아요. 근데 막 내달리는데 되게 잘 못 뛰는 친구가 뒤에 하나 있다. 걔를 내버려 두고 우리가 그냥 다른 동네까지 그냥 내빼지는 않잖아요. 뒤돌아보고 누구 하나가 못 따라오면 우리들 중에 반드시 몇몇은 그 못 뛰는 그 아이와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아이들이 꼭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돌고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침팬지들은 장애를 가진 개체를 정말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뭐 유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걸 보면 어쩔 수 없이 그게 우리의 본능인가 보다. 본능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본능이 뭔지도 아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본능일 수 있는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다른 동물들과 비슷하게 행동한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렇더라도 실제로 지구상에 우리보다 더 잘하는 동물이 있어요. 고래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고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거듭나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정도의 논리, 적어도 우리 인간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도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훈장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재미님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